안녕하세요.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에게 낚였나? 좀 전에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이른바 영수회담이 끝났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아쉬웠다라고 하고 있고 또 답답했다라고 있는 반면에 대통령실에서는 허심탄회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총평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외교적 그 용어로서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또 허심탄회한 얘기를 했다라는 말은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애둘러 하는 말이겠죠. 실제로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어떤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보다는 용산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대변인 담화가 나왔고 민주당은 또 민주당대로 또 대변인 현장에 참석했던 대변인 명의로의 어떤 답답하다 또 어떻게 보면 실망스럽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뭘 많이 뺏어 오려고 했었는데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별로 얻은 것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다라는 취지에서 이재명이 낚인 것 아닌가 하는 그런 1차적인 평가는 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름대로 전체적인 평가를 했을 때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교적 선방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다만 이와 같은 그 성과가 적은 것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뒤돌아서서 공격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명분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걱정도 또 따라오는 것은 뭐 우리가 우려를 금하지 못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형식을 봤을 때에 보면은 독대는 없었다. 네. 사실 독대를 한다는 것은 또 옆에 배석했던 그 비서실장이라든가 아니면 정무수석 또 대변인 다는 홍보 그 수석은 물리고 또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은밀한 얘기, 특별히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인사의 대표적인 건 뭐겠죠? 국무총리의 추천이라든가 아니면 국무총리 추천 요청이라든가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후보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어떤 국회에서의 그 비준 동의와 관련되는 협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느냐의 가늠자였는데 독대가 없었다는 것은 그런 인사의 문제라든가 내부적으로 좀 긴밀하게 협의할 만큼의 어떤 나아가지 수준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반증해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사실 저도 아쉽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들 물리고 또 윤 대통령께서 또 같은 법조인으로서 법조인 선후배로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합의에 이를 만큼의 어떤 다가가지 못했다는 점은 좀 이번 회담의 한계로 남는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이번은 아니지만 앞으로 종종 만나기로 했다. 독대는 다음 기회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종종 만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언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는데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다라는 점에서 언젠가는 이 될 것인지 아니면 또 후속으로 이어서 다른 미팅을 할 것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아가 의안을 한번 살펴볼까요? 의안에 있어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오늘 뭐 언론 브리핑을 보니까 민주당에서 뭐 여러 가지를 지금 얘기를 했어요. 사실 택도 없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국정 그 기조를 민주당식으로 떼고 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국정 기조는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줬기 때문에 그 공약사항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기술을 돌려라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물론 미세 조정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일정 부분 민주당의 어떤 요청사항을 수용하는 그런 정도는 있지만 전체적인 국정 기조를 마치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돌려라는 그런 것은 사실 본인들도 기대도 하질 않았겠죠. 근데 그 외에 사실 저로서는 3대 어떻게 보면 가늠자로서 관심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 국민 1인당 25만 원씩, 4인 가족이면 가족당 100만 원 박박 풀어, 뭐 이런 요청을 제일 먼저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께 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25만 원이란 말 자체는 하지 않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결국 그 25만 원 주라는 얘기에 변함은 없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국 이재명의 주장은 보편적 복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5만 원씩 다 그냥 돈 주라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떤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은 긴축 재정 이런 기조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 현재의 거시 경제를 봤을 때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조금 좀 난색을 표명을 하면서, 대신에 선별적 복지로서 어려운 부분, 어떻게 보면은 그 소상공인이라든가 농민이라든가 아니면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선별적 복지로서의 지원, 그것을 위한 어떤 제도 장치에 대한 당부로서 나름대로 그 잘 대응을 하셨다라고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른바 3대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최상병 특별법, 또 이태원 특별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가 없었고, 다만 대통령 주변의 가족들에 대한 의혹 해소 이런 식으로 해서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윤 대통령 앞에서는 도이치모터 특검에 대한 말씀은 얘기는 하지 않았다, 그건 막았다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또 윤석열 대통령은 적어도 민주당의 의혹 부분의 상당수는 또 현재 지금 또 공수처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공수처가 아니죠.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지금 해서 최상병 특검 같은 것들을 수사를 하고 있고, 뭐 김건희 여사님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검찰에서 수사가 사실상 다 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다든가 뭐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계속 특검을 가지고 가는 것, 그런 부분을에 대한 어떤 위험 부담을 상당 부분 줄였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진 이번 그 영수회담의 큰 성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국무총리 추천 내지는 인준에 대한 협의, 이런 부분이 사실 국민의힘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부대에 총선 전에는 우리 한 총리님이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 사임을 한 이후에 새 총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 내지는 누가 될 것인가, 누구를 추천했을 때에든 어쨌든 민주당으로부터의 어떤 국회의 인준 동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독대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의 협의, 협조,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 부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또 협조를, 야당과의 어떤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 좋겠다는 바람을 했었는데, 특별한 성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른 많은 것은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첫 번째 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대안 제시, 그리고 또 3대 특검법과 관련해 가지고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 그 여사님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또 예봉을 피해갈 수 있었다는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고, 국무총리 추천과 관련해 가지고는 또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그런 부분을 이재명과 협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또 현실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원론적인 선에서라도 좀 협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 보도에는 이 부분이 조금 빠져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의 이도훈 홍보수석 같은 경우에는 브리핑을 열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의안의 민생 문제에 대해서 깊고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다. 우리가 서로의 어떤 주장, 먼저 이재명이 먼저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에 대한 답을 주고 하는 그런 정도로 해서 오후에 또 2시간 남짓 되는 회담을 했고,
민주당의 그 박성준 수석 대변인 현장에도 참석을 했었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판을 하면서 그 민주당이 주장했던 민생 회복, 국정 기조 전환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였다 이런 얘기와 함께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했고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가겠다. 결국 양측에는 종종 만나기로 했다라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서로 어떻게 보면 합의했는 것은 앞으로의 종종 만나는 것에 대한 합의, 이 정도가 합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2차 영수회담은 언제 하는지, 의안을 모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점에서 과연 이것이 앞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마 앞으로도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서는 계속 또 영수회담을 주장할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만 오히려 그렇게 하기보다는 얘기를 했고 라고 우린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그거 듣는지 여부는 윤석열 당신이 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이 민주당이 지금 그 170여 석, 180여 석을 가진 걸로 이제 22대 국회에서 뭐 21대 국회 5월 임시국회에서부터 마구 지금 마른 협치라고 하면서 입법 독재를 해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답답해했지만 총선이 끝난 지 한 19일 만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소통을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들 특히 중도층에 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상당 부분 어떤 불통의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아마 이번 주말에 있을 갤럽이라든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일정 부분의 어떤 그 지지율 상승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또 각종 특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예봉을 좀 누그러뜨렸다는 점, 그리고 또 민주당이 주장했던 민생지원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완전히 그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선별적 어떤 복지로서 정말 어려운 부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향후에 여야 간의 협의를 거쳐서 일정 부분 또 민생을 지원할 수 있는 이른바 스마트한 포퓰리즘 정도, 마구 퍼주는 것이 아니고 경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윤희숙 전 의원께서 얘기하는 똑똑한 포퓰리즘 정도. 그래서 어려운 분, 정말 어려운 민생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지금 뒤로 보이는 것은 제 법률사무소 또 저희 사무실 책장입니다만 저도 요즘 사건 수임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는데 그만큼 기업들조차도 사건을 수임해서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긴축 재정을 하되 정말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서 일정 부분 또 민주당과의 협치할 수 있는 여지도 만든다고 하면은 오늘의 어떤 그 영수회담이 나름대로 뜻깊고 그거에 따라서 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첫 번째 이 제목을 이재명 낚였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했습니다만 일정 부분 우리가 낚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앞으로 갈 길이 멀죠. 또 답답하고 또 앞으로 힘든 과정이 있을 겁니다만 국민만 바라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소통하고 나가신다고 하면은 우리 화이팅해서 2년 뒤에 지방선거, 3년 뒤에 정권 재창출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최진정입니다. 고맙습니다.